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환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많은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죠.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는데요. 세 번을 정주행으로 봤는데 일단 드라마 자체가 재미가 있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고 시각적인 부분이나 음악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동네 골목에서 놀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오징어 게임을 보시다 보면 중간에 장기를 불법 적출하는 장면이 비중 있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조금 놀라시거나 불안감을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혹시 우리 주변에서 저런 범죄가 실제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에서는 잊기 힘든 몇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인데 장기 적출을 어시스트 없이 혼자 다 해내고 있죠. 이 의사가 장기 이식 분야의 대가이고 천재적인 외과의라고 해도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장기 적출이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요. 몸속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장기를 손상 없이 분리해야 하고 특히 장기와 연결된 혈관을 나중에 이식 수술할 때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하는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시야를 확보해주는 어시스트, 그리고 피가 계속 나기 때문에 이 피를 닦아주거나 석션을 해서 시야를 마찬가지로 확보해주는 또 다른 어시스트, 이렇게 최소한 2명은 외과의를 도와서 팀을 이루어야 가능한 수술인데 여기서는 저 의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화에서나 가능한 설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감염 관리인데 보면 무슨 비닐 장갑에 앞치마 하나 두르고 거의 정육점 같은 환경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있어요.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면역 억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 반응이 이식한 장기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의 면역 반응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염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고 따라서 장기 이식은 아주 무균 상태에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적출한 장기는 이식에 사용할 수가 없죠. 뭐 이건 드라마적인 상상의 영역이니까 넘어갈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불법 장기 적출 혹은 장기 매매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불법 장기 매매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꽤 나왔어요. 기억에 남는 게 특히 임창정 배우가 주연했던 공모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장기 적출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장기 적출을 하는 의사 역이 누구냐면 배우 오달수 씨였어요. 또 탑이 주연한 타짜2라는 영화도 있었죠. 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도박빚을 많이 지게 되니까 도박빚 대신에 콩팥을 적출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문화에서 이 불법 장기 적출건을 소재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이런 범죄가 혹시 우리 주변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불법 장기 적출의 개연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장기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기가 제 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즉 이 장기와 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직 적합성 검사라고 해요. 만약에 조직 적합성이 너무 불량하게 되면 이 이식 장기에 대해서 제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는 생존할 수가 없고 또 면역 반응이 심하게 발생하면 환자 본인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식 전에 사전에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 외에 혈액형이라거나 기저질환이라거나 신체 조건 같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장기 이식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대수술에 속하기 때문에 수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고 중환자실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이식은 적출 후 12시간 이내, 길게 잡아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해서 이식 수술로 넘어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 이식 프로세스는 대부분 국가에서 환자 리스트를 관리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서 이식을 대기하는 환자들을 관리하고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순서가 되었는데 장기와 제가 조직 적합성이 불량하다면 당연히 그 장기는 다음 순서에 있는 보다 적합한 대상자에게 양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납치 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적출한 장기는 이런 대기 리스트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12시간 내지 24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내에 클라이언트를 모으고 금전 거래를 하고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수술 준비를 시켜서 이식을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게다가 이런 장기 이식은 대부분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가능한 고난도 수술이 되겠는데 그런 상급 병원에서 이런 추처불명의 장기를 이식에 사용할 아무 이유나 동기가 있을 수가 없겠고요. 그러면 과거의 공중 화장실 같은데 장기 구합니다 라고 붙어있던 스티커들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불법 매매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낚아서 이 매매를 알선해 준다고 속이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단순 사기 범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급전 때문에 장기를 팔고자 하는 사람을 장기를 원하는 사람과 매칭시켜주는 진짜 불법 장기 매매 범죄일 수 있습니다. 장기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가족 내 기증 외에도 지정 기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직 적합성이 가능하다면 내가 정말 친한 친구한테 콩팥이나 간을 기증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을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죠.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의 관계를 조작해서 금전 거래가 아닌 순수 기증으로 위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시도가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법적인 소송이 걸리기도 해요.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선교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장기 이식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한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승인이 거부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행정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있었고요. 여하튼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 이식이 승인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결국 장기 이식에 대한 국가적인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보건 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장기 적출 혹은 매매가 설 자리가 거의 없다라고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